자, 이제 요구식률과 투자가치 구하는 문제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투자가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런 거 순수익을 요구식률로 나누면 투자가치가 된다. 간혹가다 묻기를 어떤 때는 1 플러스 요구식률로 나누고 어떤 때는 그냥 요구식률로 나누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구히 발생할 때는 이렇게 요구식률로만 나눠요. 그런데 1년 거 현재 가치 한다? 그럼 1 플러스 요구식률. 2년 거 현재 가치 한다? 1 플러스 요구식률의 제곱으로 나누고 3년 거 현재 가치 한다? 1 플러스 요구식률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년 수익이 똑같다? 그럴 때는 그냥 요구식률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이 순수익 나누기 요구식률의 이 원리가 우리 공유에서 공부할 때 한 3번 정도 등장해요. 지대, 즉 다시 말하면 지대 나누기 지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나누기 이자율은 지가, 이런 개념 하나. 저 투자가치에서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 나누기 요구수익률, 이러면 투자가치라는 이런 개념 하나. 부동산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나눠주면 수익가액, 이렇게 세 가지의 식 논리예요. 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1년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R1이라고 해봐요. 여기 1년 후. 2년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R2라고 해봐요. 여기 2년 후. 3년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R3라고 해봐요. 여기 3년 후. 현재 같이 해볼까요? 나누기, 이때 할인율 내지는 요구수익률을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게 1년 후 현재 가치. 2년 후의 금액 현재 가치 해볼까요? 요거 제곱으로 나눠야죠. 3년 후의 금액을 현재 가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제곱으로 나눠야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해서 매년 나오는 불규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면 이거 현재 가치 하기가 힘들어요. 매년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못 구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연도에 발생하는 수익이 R, 이를테면 1,000만 원. 두 번째 연도에 발생하는 수익도 R, 이를테면 1,000만 원. 세 번째 연도에 발생하는 수익도 이를테면 R. 이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똑같이 발생해요. 이걸 우린 무한 등비 급수의 합 이렇게 계산해요. 절대 따라 적지도 마시고 보시만 하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항이 초항이에요. 이게 초항. 그러니까 이걸 초항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1 플러스 R에 이렇게 라지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여기다가 뭐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 뭐 곱하면 얘가 되느냐, 그런 걸 공비라고 해요. 그러면 1 플러스 R 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이렇게 공비 분의 초항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분모를 통일하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빼기 뒤에가 1 플러스 R분의 1. 여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똑같이 하면 분모는 통일됐고 1 빼면 분모값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분의, 여기 뺐으니까 스몰 r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값은 그대로 써줘야죠. 제가 좀 밑으로 내릴게요. 이때는 1 플러스 R, 그리고 빼주니까 이렇게 R만 남고, 분자값은 1 플러스 R분의 라지 R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약분이라고 해서 지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분모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분자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고, 그죠? 그거를 뭐만 나눴어? 그냥 할인율만 나눴어.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은 우리 공인중개사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거 다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지운 거지. 그리고 막 공비 그러면 위에서 넘어온 애들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것도 지우고 다 지우고 이것만 기억하시라. 이게 뭔데? 이거라고. 그래서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구히 이렇게 하면 그냥 R로만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R의 모양은 어떤 때는 이자율로 나오고
어떤 때는 요구 수익률로 나오고 어떤 때는 환원율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형태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이제 지우고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것도 맞아 지우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구히 발생할 때는 뭐만으로 나눠라? 할인율만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한 해 현재 가치 할 때는 아까 보시다시피 1 플러스 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일단 요구 수익률을 구하라 그럴 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다 더하는 거예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의 대가율 더하기 인플레이율까지 순서대로 다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그래요. 14% 이렇게 해서 14% 나와요. 자, 이거는 쉽고 그 다음 2번 해봐요. 이렇게 매년이란 글자 나오죠. 그죠? 1,400만 원씩 영구히 발생한대. 그럼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00만 원 나누기 요구 수익률 해야지. 근데 요구 수익률은 제가 순서대로 더하라 그랬죠. 이게 무위험률이지. 그리고 이게 위험할증률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7이지 7. 그리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400 나누기 0.07 하면 되죠. 1,400 나누기 0.07 바로 하세요. 1,400 나누기 0.07 그랬더니 얼마예요? 2억 원이죠?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네? 금방 구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원래 저것만 아시면 돼요.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 앞 시간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우리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얘는 퍼센트로 그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발생 확률은 소수로 하라. 곱하기 한 다음에 n 플러스 누르고 그다음 두 번째에 투자 대상이 있으면 추정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보통일 때를 다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n 플러스 mr로 마무리하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구해질 겁니다. 근데 개별 자산을 A 하나만 할 때는 그렇게 구하면 되지만 A와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도 그렇게 구하고 B도 구하고 이제 A와 B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A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A의 몇 퍼센트 투자할 거냐, B의 기대 수익률 B의 몇 퍼센트 투자할 거냐 이렇게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빨리 수익을 되게 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코인 같은 데다가 투자를 했네, 전 재산을. 그러면 요새 뉴스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투자해서 완전히 다 날아가고 거의 0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투자 대상을 다 나누겠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에도 하고 예금에도 하고 채권에도 하고. 근데 진짜 없어도 드는 돈이라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없어도 나 사는 돈, 크게 나한테 해봤지 않는 돈은 진짜 난 코인에도 해보겠다 하면 일부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보면 투자하게 되면 그때의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 대상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 거지. 그럼 먼저 여러분은 A, B, C 각각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뭐 곱하기 뭐? 6 곱하기, 그렇죠, 여기 이제 0.5죠. 자, 계산기로 합니다. 6 곱하기 0.5 그 다음 뭐 눌러야 돼요? M 플러스, 그 다음 뭐 해요? 4 곱하기 0.5 M 플러스 MR 하셔야죠. 5 나왔나요? 자, 그 다음에 펜으로 여기다가 쓰세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이 있죠. 그 앞에다가 5를 쓰는 거야. 자, 여기다 5% 써도 괜찮고 5만 써도 괜찮아요. 자, 꼭 써놓으세요. 쓰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불러주세요. B의 기대 수익률 8 곱하기 0.5 M 플러스 4 곱하기 0.5 M 플러스 MR 해주십시오. 6 나옵니까? 네, 6 나오면 6을 여기다 쓰세요. 반드시 쓰세요. 쓰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쓰셨습니까? 6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기대 수익률로 가겠습니다. 자, C 불러주세요. 10 곱하기 0.5 M 플러스 2 곱하기 0.5 M 플러스 MR 눌러주세요. 6 나왔어요? 그럼 6을 여기다 쓰세요. 자, 쓰세요 지금. 자,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5가 A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5 곱하기 0.2. 자, 5 곱하기 0.2 누르세요. 5 곱하기 0.2 M 플러스. 그 다음에 6이 여기 있죠? 6 곱하기 0.3 M 플러스. 여기 또 6 있죠? 6 곱하기 0.5 M 플러스 MR. 그렇게 하세요. 5.8 나오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하나하나 구할 것, 그리고 나서 여기다 3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연필로 쓰는 게 딱 3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해서 구한다. 이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다만 주의할 거, 이번엔 여기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여기에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거는 발생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A는 20 곱하기 0.4 이렇게 해야죠. 20 곱하기 0.4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그죠? 자, A 거 하니까 20 곱하기 0.4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고 M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 뭐 곱하기 뭐지? 70 곱하기 0.6 해야 되는 거예요. A니까 70 곱하기 0.6 하는 거예요. M 플러스 MR 해주십시오. 얼마 나왔어요? 50 나왔어요? 50을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썼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말하세요. B 할 거니까 10 곱하기 0.4 M 플러스 하시고, 30 곱하기 0.6 M 플러스 MR 해주십시오. 20이 나와요? 여기다 쓰세요. 그러면 여기다 썼던 50%가 기대 수익률이니까 50 곱하기 0.5 M 플러스. 자, 쓰지 마시고 지금은 누르세요. 계산기를. 50 곱하기 0.5 M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20이 돼 있죠? 22 곱하기 0.5 M 플러스 MR 해주십시오. 얼마입니까? 그렇죠. 36이 나왔죠. 됐나요? 그렇게. 다시 한번요. 여기다 뭐라고 썼다고? 밑에다 50 쓰라고요. 여기다 뭐라고 썼다고요? 22 쓰라고요. 그래놓고 곱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방금 제가 하란 대로 하셔야 돼요. 다르캔에도 36 나왔는데요. 그거는 계산을 비트로 한 거야. 정확하게 잘못한 거야. 근데 곱하기 순서를 바꿔서 답이 나온 거니까 답은 틀리지 않죠. 36이 나오는데 제가 한 방식대로 하셔야 원래대로 원리대로 하신 거예요. 하란 대로 안 했는데 36 나오는데 그렇게 풀어도 되나요? 원래는 안 돼. 근데 곱하기는 아시다시피 비틀어서 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답은 나온 거죠. 됐죠? 이번 세 번째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다시 여러분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할 겁니다. 불러주실래요? 호황일대 수익률 20 곱하기 0.4 그래야죠. 자, 20 곱하기 0.4 M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6 M 플러스 MR 해주십시오. 나온 숫자 얼마? 14를 여기다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다 비중 앞에다 항상 쓰세요. 14 썼어요? 자, 꼭 같이 쓰세요. 여기다 14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셔요. 그게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 곱하기 얼마요? 0.4 m 플러스 10 곱하기 0.6 m 플러스 mr 해주세요. 자, 16 나왔고 16을 여기다 쓰세요. 16 여기다 썼어요? 네, 30 앞에다 16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0 곱하기 0.4 m 플러스 8 곱하기 0.6 m 플러스 mr 해주세요. 8.8 나왔죠? 8.8을 여기다 쓰세요. 항상 수익률을 앞에다 쓰세요. 그래서 수익률은 숫자로 누를 거예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죠? 여기 14 있죠? 그럼 14 곱하기 0.2 m 플러스, 그 다음에 16 곱하기 0.3 m 플러스, 그 다음에 8.8 곱하기 0.5 m 플러스 mr 해주세요. 얼마예요? 네, 10이 나왔죠? 그럼 12가 정답이에요.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패턴이 지극히 단순한 것들이에요. 연습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었고요.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문제인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맞춥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과 관련해서는 자본환원 개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래가치 계산에 3개, 현재가치 계산에 3개가 있는데 일시불의 대가계수, 연금의 대가계수, 감책인 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하기를 얘하고 얘는 역수라 했죠. 그럼 이 둘은 역수예요, 역수.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역수니까 얘는 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역수니까 다시 쓰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역수는 곱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곱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대가계수 기억하실 때 연금자가 들어간 건 R분의죠. R분의. 그 다음에 1을 뒤에 쓰는 거죠. 그리고 기본형을 앞에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자값에 들어가는 건 요거 똑같이 1 플러스 R의 n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항상 부호는 마이너스 연결하며 1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하고 역수는 뭐예요? 감책인 계수죠. 감책인 계수는 R이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가 요거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의 대가계수는 R분의라는 건 똑같은데 2를 앞에 쓰죠.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이렇게 현재가치 기본형인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내렸으면 되죠. 그리고 이것과 역수관계가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수관계니까 R이 분자에 올라가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활용해서 계산하셔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4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개만 하면 돼. 4개만 다뤘다. 이 2개가 약간 어려워서 일부러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하라는 문제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또 그거 갖고 요령 다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딱 시험만큼만, 더도 들도 말고 딱 시험만큼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법도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개가 말고 딱 몇 개로 한정해서 그것만 연습시켜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 딱 하시면 여러분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지에 주어진 금액 곱하기 자본하는 개수하면 구하는 금액인데, 만약에 현재 가치가 주어졌다면 여기다 내가 개수를 곱하면 되고, 여기에 미래 가치가 주어졌다면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 만약에 저당 대부액이 주어지면 거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식을 저당 대부액만 남겨두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해주면 저당 대부액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는 저당 대부액이다. 다음 주에 진짜 많이 써먹거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저당 대부액이 된다.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얘하고 위치 바꿔도 되죠. 그러면 결국 저당 상수는 저당 대부액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저당 상수는 돈 빌려주고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준 쪽에서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하는 거고 이자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자는 이자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저당 상수는 돈 빌려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당 상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 받는 게 많아.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당상수는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눈썰미, 여러분의 눈썰미. 감채기인계수는 적금 불입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이자가 올라가면 은행이 이자로 많이 채워주죠. 그럼 내가 붙는 금액이 많아져, 적어져? 적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감채기인계수는 작아져. 다시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당상수는 커져. 이자율이 올라가면 감채기인계수는 작아져.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은 분명히 잊어버릴 예정이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당상수는 올라간다.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감채기인계수는 내려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활용하는 문제부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잘 봐요. 자, 일시불의 내과계수 활용하는 문제부터 할 거예요. 문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죠. 현재 1억 원인 부동산이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한다면 5년 후에 얼마일까? 이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다가 1억 원에다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억 원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 원 곱하기 일시불의 내과계수. 그러면 여러분 식 아는 분들은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요거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10%니까 1.1. 몇 년이냐면 5승. 적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봤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 5 곱하기 1.1의 5승. 그런데 이걸 1.1의 5승인데 이걸 계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5억을 일단 계산기로 넣은 다음에 1.1을 5번 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5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손가락으로 세면서 해야 된다고. 자칫하면 4번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4번 하면 또 누르는 게 또 답이 있어 또. 그래갖고 4번 눌렀냐고. 잘못하면 6번 눌러. 그것 때문에 틀려지는 거지 이걸 모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뒤에 걸 누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활용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1.1 누르세요. 그리고 곱하기 2개. 몇 승은 곱하기 2개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 눌렀으니까 이퀄 몇 개 하면 돼? 자, 4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4개 눌러요. 눌렀어요? 네, 그러면 4개 누르면 이 값이 나왔네. 비슷하게 나왔는지 확인. 그래요. 곱하기 거꾸로 하세요. 곱하기 1억. 거기도 곱하기 1억 하라고. 금액을 나중에 누르라고. 곱하기 1억. 그럼 이 금액 나오는지 확인. 나왔나요? 그렇게 누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요령이 이렇게 누르고 이걸 항상 눌러.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먼저 누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억 원 하라고. 됐나요? 그럼 만약에 잠깐만요. 만약에 5%래. 그리고 금액이 3억 원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5를 누르고 곱하기 2개 한 다음에 이퀄을 4개 누르고 곱하기 3억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패턴을 딱 외우세요. 자,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금액은 2억 원이고 이자율이 7%고 5년 후다. 그럼 1.07 곱하기 2개 이퀄 4개 그리고 곱하기 2억 그러면 끝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문제 푸는 법을 아시라. 따라서 이 패턴은 딱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로 이거 문제 나오자마자 이렇게만 누르면 되니까 10초 내 답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죠. 이 과정 풀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은. 원리가 적었지만 저 원리 알았으면 됐지. 이렇게 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계산기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승 누르는 거. 진짜로.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 찾아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가요. 연금의 내과계수 관한 문제입니다. 연금의 내과계수 구할 때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당연히 정기적금이니까 연금이고 미래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연금의 내과계수거든요.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원리는 3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 계산하셔야 되고 이자율은 10%라고 그랬으니까 R분의 가 0.1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가 0.1 들어가고 여기에도 0.1 들어가니까 1.1에 3승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된다면 1.1에 3승이니까 곱해서 1.331 빼기 1 해주면 0.331이 될 거고 나누기 0.1에서 3.31을 계산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해줘서 답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석일지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 공식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더디다는 거야,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연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연금의 의미는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연금은 기말에 항상 우리가 연말 불입하는 걸 배우니까 연말에 불입하는 금액의 경우는 제일 마지막 거는 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 3년인데 이자가 2년간만 붙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붙는 게 1년 초에 붙는 게 아니라 1년 말에 붙는 거잖아. 그렇죠? 1기 말이니까 첫 번째 연도에 이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2년만 이자가 붙고 두 번째 연도에 붙은 것은 1년만 이자가 붙고 세 번째 연도에 붙는 건 이자가 안 붙어. 왜? 집어넣었다 바로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기로 GT를 활용해서 3천만 원하고 이퀄을 누르세요. 이퀄 안 누르면 안 돼. 3천만 원하고 이퀄. 그럼 여기에 곱하기 0.1이나 이런 게 1.1이나 그런 게 있어 없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은 거야. 이거 제일 마지막에 부은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그 전년도에 부은 건 이 금액에다 곱하기 1.1 이퀄. 1은 원금 때문에 쓰는 거고 뒤에 있는 0.1은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1.1에 이퀄. 이거는 그 제일 첫 번째 연도에 붙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연도에 붙은 거고 두 번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연도에 붙은 거고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세 번째 연도에 붙은 3천만 원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GT 눌러봐요. 그러면 9,930만 원 나왔지. 그러면 그렇게 바로 끝난다는 거지. 물론 이거 말고 M 플러스를 활용해서 3천만 원 M 플러스 다시 해봐요. 그 다음에 곱하기 1.1의 M 플러스 곱하기 1.1의 M 플러스 그 다음에 MR 이렇게 해도 되긴 돼. 그렇죠? 9,930만 원 나왔죠? 근데 저는 M 플러스 활용보다는 GT 활용을 더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3천만 원 이퀄 곱하기 1.1의 이퀄 곱하기 1.1의 이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잠깐 봐요. 3년이 아니라 4년이면 이걸 몇 번 해야 돼? 3번. 마지막까지 이제 안 붙고. 5년이면 이거 4번. 그 다음 이자율이 5%면 여기가 1.0으로 바뀐다는 거.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자율이 7%면 1.07로 바뀐다는 거. 설명 듣고 찍어도 늦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자율이 10%면 1.1, 이자율이 7%면 1.07, 이자율이 5%면 1.05. 그 다음에 4년이면 이걸 몇 번 할 것? 3번. 5년이면 4번. 3년이니까 2번만 할 것. 한 번은 이제 안 붙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GT. 됐나요? 자, 찍어 놓으십시오. 진짜 간단하거든요. 10초 거리를 저대로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한번 볼까요? 또 똑같은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몇 년짜리인가 봐요. 4년, 그죠? 그리고 1월 1일 부었고 4년 동안 붓대 1,000만 원이고 이게 주어졌더라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자율 1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누를 때 잘 체크 측맥 1,000만 원 이퀄 그 다음에 곱하기 1.1 그 다음 뭐예요? 이퀄. 그걸 몇 번 해야 돼? 3번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GT.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4,641만 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더니 정답은 4,641만 원 나오더라. 자, 이것도 찍어 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답은 4번이고 그럼 처음부터 화폐의식 가치 계산에 공식을 하나도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니 알긴 하셔야 돼요. 왜? 출제자가 이 사람이 공식을 아는가를 물고 싶어. 공식을 아는가 묻고 싶은데 그냥 공식을 고르세요 그러면 좀 그렇고 공식을 활용할지 않은지를 좀 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막노동하는 문제로. 몇 년 건가 봐. 20년. 그런데 20년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20승은 주어졌어.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산식은 주어지고 여러분이 공식을 아느냐 거기다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 하면 되거든요. 그럼 1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불러봐요. 뭐분의 R분의 그다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값인데 거기에 이자율이 10% 아닙니까? 여기서 10%라고 줘줬잖아 이렇게. 그럼 0.1분의 1 플러스 0.1의 몇 승? 20승 20년이니까 20승. 요게 주어졌다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기로 요거 앞에 거 자 계산기로 누르세요. 6.7275 빼기 1 나누기 0.1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그걸 계산해서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죠. 57.27로 나왔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150만 원 해봐요. 곱하기 150만 원 했더니 8,591만 2,500원 이렇게. 그래 단순 계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제자는 공부한 사람들이 계산식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은 거지. 다시 말하면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실제 옛날 기출문제예요. 자, 이것도 하는 과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연금의 내과계수를 설명드렸고 감책인 계수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가치 계산으로 가야죠. 이제 현재가치 계산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산과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은 4번 맞죠 여기? 자, 그래놓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산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시오. 복리계산이고 이자율은 8%, 할인율은 8%다. 이렇게 7%다. 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가치 금액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래. 그러면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억 원 나누기 1.07을 몇 번 하면 돼? 5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계산할 때 1.07이거든요. 5승?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면 이걸 또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다시 1 나누기 해서 나오서 집어넣고 이 금액 나오고 이 금액 나오면 10만 원짜리에서 다시 반올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 일단 10만 원짜리 반올림부터 잠깐만 얘기해봐요. 1, 10, 100, 1000, 만, 10만 여기서 반올림하는 거거든. 근데 반올림한다라고 할 때 반올림에 대해서 할 때 7100인데 반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숫자가 0에서부터 4까지 숫자만 버리고 5에서부터 9까지 숫자만 하나 올리는 건데 2니까 버린 거예요. 7100만 원.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렇게 1억 원 나누기 1.07 1.07 순서를 해보세요. 1억 원 나누기 1.07 나누기 1.07 개수를 세야 돼요. 1.07 1.07 손가락으로 세면서 누르세요. 한쪽 손으로 세면서 1.07을 세면서 이퀄 눌러줬더니 금액이 이 금액 나오는 거 봐요. 나와요? 5번 눌렀더니 이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개수 한 번 더 누르거나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 나오죠? 그래 그렇게 계산하면 이거보단 빠르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저 말은 저의 생각은 아까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기를 1.05나 1.2를 5번 할 때 개수를 잘못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누기도 그렇거든. 나누기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든 계산기의 특징인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계산기마다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계산기 종류에 따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계산기 갖고 있는지 모델을 저한테 말한다고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잘 들으시고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질문방에
카시오 무슨 모델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몰라. 제가 그 계산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 따라 하시고, 죽어도 모르겠는 분은 앞에 걸로 그냥 가시고. 근데 개수는 누를 때마다 왼손으로 세셔야 돼. 개수. 이거 여차하면 4번 눌러버리는 것 때문에 혹은 6번 눌러버리기 때문에 잘못 누른다 그랬어요. 일시불의 내과 개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시불의 내과 개수는 계산기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아 아까. 근데 현가 개수는 계산기 종류에 따라 달라. 자, 이제 먼저 잘 봐요. 1억 원을 누르고 하체봐요. 나누기 2개. 나누기 2개. 심지어 나누기 한 번 해도 되는 계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7. 그럼 우리가 나누기 2개 했을 뿐이지 이거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되 이거를 몇 번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답 나온 7천 아까 비슷하게 나오는 분 손 들어봐. 자, 본인 계산기는 지금 손 드신 분은 이 계산기 스타일이야. 근데 답이 안 나오는 분 손 들어봐. 답이 안 나오는 분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잘 봐요. 잘 봐요. 잘 보세요. 1.07을 먼저 눌러. 아니, 먼저 답이 나왔던 분은 누르면 안 돼. 자, 지금 아까 안 나오는 분 1.07을 눌러. 그러니까 뭐를 누르냐면 이렇게 이런 원금 때문에 써주는 거고 할인율이야. 이걸 먼저 누른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 2개. 그 다음에 1억. 이 순서가 바뀌었지 저거하고. 그렇죠? 순서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개수가 똑같이 하는 거야. 현재 가치는. 자, 눌러봐요. 나왔죠? 자, 그럼 내 계산기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하나 있고 이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기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내 계산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무슨 모델? 이렇게 질문방이 열리면 전 몰라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계산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 위해서 아까 금액 1억 원의 현재 가치에서 금액을 먼저 눌러봐요. 그리고 나누기 2개나 혹은 하나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자, 나누기 2개. 원래는 2개 누르는 게 원칙이야.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니까 1.07, 5%면 1.05, 10%면 1.1. 그리고 나누기 현재 가치 할 때는 언제나 연도만큼 누르는 거야. 미래 가치는 하나 적게 했죠. 아까 미래 가치 할 때 이코를 하나 적게 했잖아. 5년이면 4개만 눌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현재 가치는 연도만큼 누르는 거야. 자, 그래서 개수 눌러요. 세서. 그랬더니 요게 답 나오는 분이 있죠. 자, 그러면 본인 계산기는 이쪽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안 되는 분 다시 이렇게 눌러요. 1.07 나누기 2개 1억. 그 다음에 이코를 눌러. 5개. 됐죠? 그러면 내 계산기는 요 스타일이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 즉 1.07을 5번 누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헷갈리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아는데 자기 계산기 쪽을 찍어 놓는 겁니다. 다 찍어 놓지 말고, 자, 내 계산기가 왼쪽 거다 그러면 왼쪽 거를 찍어 놔요. 내 계산기가 오른쪽 거다 오른쪽 걸 찍어 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산기는 시험 때까지 갖고 들어갈 계산기를 갖고 라는 거예요. 오늘 빌려 오신 분들, 그러니까 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계산기는 저렇게 회사마다 같은 회사 카시오 건데 2개 다 달라요. 카시오 거는 왼쪽 거나 오른쪽 다 있어. 계산기마다 다 다르다니까. 똑같은 카시오인데도 내 거는 왼쪽 거야, 내 거는 오른쪽 거고. 타입에 따라서. 자, 근데 나는 이거 싫다 그러시면 아까처럼 해도 돼. 난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려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처럼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이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개수를 잘못 누르는 수가 꼭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 아까 찍었잖아. 안 찍었나요? 안 찍었어? 그래, 좀 찍어. 그러면 찍어요. 자, 이거는 공통으로 모든 계산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것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자 계산기마다 타입이 있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억을 누르고 나누기 2개 1.07 그리고 이퀄 5개. 1.07을 먼저 누르고 나누기 2개 1억하고 이퀄 5개. 어느 패턴인가를 아시면 좋겠고, 이제 반올림하여 나타나는 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숫자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1의 자리니까 여기가 1의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0부터 4까지 숫자가 나오면 그냥 버려요. 5부터 9자까지 숫자가 나오면 하나 올리는 걸 반올림이라 그래. 버렸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나되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의 자리면 여기가 10의 자리죠.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가 제가 아까 5에서 9까지 숫자면 하나 올리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0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나되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100의 자리인데 여기 있는 숫자는 5에서부터 9까지 숫자죠. 그럼 하나 올리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렸으니까 3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올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여기서 반올림해야 되는데 0부터 4까지 숫자니까 통째로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7100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나타냈더니 7100이 답이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반올림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반올림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것도 찍어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했고 연금의 내과계수 했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에 대해서 했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해서 들어갈 차례예요. 제가 감책임 교수하고 저당상수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어려운 얘기 굳이 거기까지 하지 말자. 시험에 나온 얘기, 쉬운 얘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다음 단계 뭐에 대해서 하면 돼요? 우리 연금의 현가계수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자면 그래요. 2회 모의고사 26번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이용하는 문제로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의 계산기 스타일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가치니까 어떤 계산기는 3억을 먼저 누르고 이퀄 2개, 1.05 그리고 이퀄을 5개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걸로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1.05를 먼저 누르고 나누기 2개, 3억 하신 다음에 이퀄을 5개 하십시오. 하신 다음에 눌러봐요. 그러면 3억 나누기 2개 1.05 이퀄 5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05 나누기 2개 3억 해서 이퀄 5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온 금액이 이거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하자 그랬죠? 그럼 1, 10, 100, 1000, 만, 10만이니까 이거 통째로 다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235만 원 돼 있는 게 얼마예요? 아니 여기가 좀, 자, 2억 3,500만 원이겠네요. 돼 있는 게 얼마예요? 1번이에요? 여기가 잘못 썼나요? 여기가 지금 잘못 들어갔죠? 2천 여기에 공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 2,350만 원 나온가요? 2억 3,500만 원 맞죠? 2억 3,500만 원 맞죠? 여기를 단위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억 3,500만 원 여기는 다 날리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가 단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23,500 하고 다시 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2억 3,500만 원인 거죠. 그래요?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따라서 답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2억 3,500만 원이지. 근데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준 거지.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만큼 읽어봐. 23,500만 원이죠. 500이죠. 그런데 여기 단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3,500만 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2억 3,500만 원이 맞다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이렇게 준 거예요. 23,500만 원 그렇게 읽잖아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면 안 헷갈렸어요? 다 처음부터 2억 3,500원인지 알았어요? 그래요? 이거를 23,500만 원 이렇게 읽는다니까? 23,500 그리고 만 원 이렇게 읽더라고. 이거 2억 3,500만 원이죠. 네, 그렇게 읽을지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줘야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주면 헷갈리라고 이렇게 준 거라고. 단위를 안 헷갈리시는구나.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 뭐야? 1번 그래서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계산기 요령대로 하니까. 하나만 더 하자고요. 아까 연금의 현가계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잘 봐요 여러분.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이라고 할게요.
2021년이라도 좋아요.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 연말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 원이에요. 를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래요. 그런데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래요. 절사는 잘라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사는 잘라서 없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린다는 뜻인데 2,000원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 2년짜리 곱하면 돼요. 연금 현가 개수 불러주실래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걸랑이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자율이 10%면 0.1, 여기는 요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1 플러스 0.1에 제곱 자승분의 1이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1.21이거든요. 이게 제곱 곱해주면 1.1 곱하기 1.1이면 1.1이란 말이에요. 그럼 1 나누기 1.1 해가지고 이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1 빼기 얘를 해서 다시 0.1로 나눠주면 이게 막 복잡해져요, 이 숫자가. 그리고 나서 그 숫자에다가 2,000을 곱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할 때 못해. 어른들이 이 과정 할 때 너무 이 계산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이걸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10원 단위에서. 여기 10원이죠? 그럼 여기 다 잘라버리면 3,400원이죠? 절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요게 나오는데 요게 1, 10, 여기 10원 단위잖아. 그러면 10원 단위 이하는 잘라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지우면 3,400원 맞죠? 이게 절사예요. 자, 다시 가죠. 3,400원이 나오는데 계산은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GT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누기 합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현재 가치 하는 건 전부 다 아까 다 똑같이 나누기 개수만큼 눌렀죠. 그럼 2년이면 똑같이 하는 거야. 2,000원 나누기 1.1 이퀄. 그리고 나누기 1.1 이퀄. 그러니까 우리 미래 가치 할 때는 뭐래요? 여기에 곱하기가 여기가 하면서 그냥 이퀄이었거든. 이자율이 마지막 건 안 붙었으니까. 근데 현재 가치는 연도만큼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GT 눌러봐요. 그러면 3,470 얼마 나오죠? 그래요, 바로 나왔네. 끝나는 거야. 앞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로 M 플러스 활용해 볼까요? 다시 눌러보세요. 2,000원 나누기 1.1의 M 플러스 1.1에 나누기 1.1의 M 플러스 MR 해봐도 3,471점 얼마만 나오죠. 그런데 저는 어떤 걸 권하냐면 이거 말고 이걸 권해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2,000원 나누기 1.1의 이퀄 나누기 1.1의 이퀄 GT. 그럼 바로 3,400 얼마 나온다. 됐나요? 맞아요? 3,471점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지. 자, 또 찍어 놓으세요. 자, 계산기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2,000원 들어오세요. 이자율이 10%니까 나누기 1.1 이퀄 나누기 1.1 이퀄 GT 3,471점 얼마 됐나요? 그럼 만약에 3년 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몇 번에? 3번. 이자율이 5%면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끝이에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개 알려드린 패턴 꼭 잘 기억하세요. 뭐뭐 알려드렸냐면 일시불의 대가계수, 연금의 대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렇게 딱 4개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보세요, 여러분. 요 유형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소득이 하나며 모든 현금 유출입은 매 기간 말에 발생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1년 차 때 5천만 원에서 임대료는 200만 원씩 올라가니까 5천만 원, 5,200만 원, 5,400만 원 올라가겠죠? 그런데 영업경비는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2천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 후까지 3년 후 이렇게 쭉 주어졌거든요. 이 말의 뜻은 답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년 후에 5천만 원, 1년 후에 5천만 원, 영업경비는 얼마냐면 2천만 원. 그러면 이게 순영업소득이지.
그러면 2년 후는 얘는 얼마로 올라가고 200만 원 올라가니까 5천 200만 원. 여기는 2,100만 원. 그럼 5,200에서 2,100만 원 빼니까 3,100만 원이고 3년 후는 5,400만 원에 2,200만 원 빼주니까 얘는 3,200만 원 올라가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1년차 순영업소득이고 거기에 주어지기를 현재 가치 해야 되는데 일시불이 현가계수가 주어졌어요. 1년 거, 2년 거, 3년 거.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일시불이 현가계수 이렇게 곱해서 이거 나오고 이것도 3,10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이 현가계수 2년 후의 것이 나오고 요 금액에다가 이걸 곱해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모두 합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구해갖고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죠.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이렇게 200만 원 빼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수익은 얼마씩 올라가고 그리고 비용은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순영업소득 100만 원씩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이걸 구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계산기로 3천만 원 곱하기 0.95 이게 1년치 현가계수니까 그 다음에 M 플러스 그 다음에 3,100만 원 곱하기 0.9 M 플러스 그 다음에 3,200만 원 곱하기 0.85 M 플러스 MR 그럼 답이야.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야. 제일 밑에 거만. 자, 다시 한번 해봐요. 3천만 원 곱하기 0.95 여기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3천만 원 곱하기 0.95 그러면 이제 2년차 때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3,100만 원 곱하기 0.9 M 플러스 그 다음에 3,200만 원 곱하기 0.85 M 플러스 MR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고요? 8,360만 원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찍어 놓으세요. 앞에 있는 해설처럼 하지 마세요. 설명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연도에 수익이 얼마 나면 5천, 비용이 2천, 그러면 이거 빼면 3천, 그렇죠? 3천만 원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0.95 이렇게 곱하라. M 플러스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수익은 200씩 올라가고 비용은 100씩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순수익은 100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1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2년 후에는 3,100 곱하기 0.9 M 플러스 그 다음에 3,200 곱하기 0.85 M 플러스 MR 하면 답이다 그 말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겁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내용 파악할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저대로 하시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4개 연습 잘 해놓으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4개 집중적인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인강 올라가는 걸 제가 감안해서 파트별로 끊기 위해서 요거 끝까지 일부러 다 한 거예요. 그까지 맞춰서 여러분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